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오는 12일에 막을 올립니다. 올해에는 어린 감독들이 어떤 기발한 생각을 작품에 담았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뉴스토크담 이번 시간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주유신 프로그래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주제가 항상 달라도 좋아. 예, 예. 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개폐막작 내용만 봐도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개폐막작 소개와 함께 또 간단한 선정 이유 말씀 좀 부탁드리죠. 예, 예. 일단 영화제 개막은 독일에서 온 그 아이레벨이라는 영화로 시작을 하는데요. 아이레벨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 눈높이를 맞춘다 그러나?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 말씀드리면 주인공 미카엘이 이제 고아로 자라거든요. 고아원에서. 그러니까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당연히 알지도 못하는데 우연한 기회에 아빠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고 누군지. 그래서 이제 어렵게 아빠를 찾아가게 되죠. 근데 막상 만나본 아빠는 정상인은 아니었, 그러니까 소위 우리 말하는 장애인. 키가 작으신 분. 그래서 아마 소년하고 거의 키가 같아서 아빠랑 아들인 소년이 눈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아마 제목이 아이레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줄 몰랐는데 알게 된 소년과 자기한테 아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알게 된 아버지의 그 둘이 겪는 어떤 서로를 발견하고 또 자기의 한계나 편견을 깨닫고 서로한테 열어가는 과정 이런 걸 굉장히 잘 그려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폐막작은 그 아메리카의 오스카라는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은 어떤 좀 문제가 있고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면서 아들한테는 거짓말로 일 때문에 미국에 간다 하는 이제 엄마랑 헤어지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엄마의 아버지 잘 친하지 않은 굉장히 완고하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차가운 할아버지한테 맡겨지는데 엄마가 이제 오는 시간이 자꾸 연장되면서 이제 견디지 못하고 엄마를 만나러 미국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또 그 동네에 왕따를 당하는 어떤 분이 계시거든요. 문제적인 그분 또 그분이 키우는 망아지가 한 마리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아웃사이더인 두 사람과 망아지가 이제 엄마를 만나러 미국으로 가야겠다라는 꿈을 갖고 벌인 어떤 모험극. 근데 한편으로 웃으면서도 또 어느 순간 약간 눈물이 나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진 영화이고요. 일부러는 아니고 그렇게 고르고 보니까 모두 다 개성이 있고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존중돼야 된다. 사실 이런 건데 두 영화를 고르고 마침 보니까 다 뭔가 장애나 문제나 어떤 소외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맞서서 도전하거나 이제 공존을 모색하는 내용들이라 결과적으로 저 영화제 못하고 되게 잘 맞는 영화를 고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뭔가 좀 다양한 메시지들을 또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영화제에 몇 작품이나 초청이 되는가요? 이번에 아마 42개국에서 43개국에서 172편인데요. 172편. 43개국이요. 그러니까 편수는 우리가 조금씩 늘어왔는데 이제 앞으로도 편수는 요 정도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200편을 넘지 않는. 왜냐하면 이제 편수가 더 이상 많아지면 이 사무국이나 저희 프로그램 팀에 너무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규모는 그 정도로 유지하는데 대신에 이제 영화제 내용을 좀 알차게 하고 그 지금 출품 국수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 31인가 이번에 42. 그러니까 출품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이제 다양한 시선이나 그런 다양한 문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좀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앞으로도 계속 추구할 거고요. 영화제에 참여하는 우리 젊은 감독들에게도 또 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요. 그렇죠. 좋은 기회나 자극이 될 수도 있겠죠. 보면은 그 영화를 일단 젊은 감독들, 어린 감독들이 직접 만들고 또 레디액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또 선정도 한단 말이죠. 아이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영화 어떻습니까?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을 좀 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그 비키의 자랑이자 또는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레디액션 섹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좀 차이나 다름 또는 이제 뭐 귀신, 뭐 셀카, 뭐 핸드폰 같은 약간 그런 흥미로운 소재도 있는데 이번에 촌에서 온 그녀 같은 경우도 좀 어린이답지 않은 그 출신 지역 이런 걸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시각을 좀 보여준다던가. 또 레디액션 18 같은 건 아무래도 이제 중고등학생의 처한 현실, 입시 문제라던가 또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재밌었던 게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고 그때도 좀 논란이 됐는데 결국은 그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 선거 연령을 낮추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19금이라는 영화가 있는 거예요. 19금 하면 보통 이제 좀 야한 영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선거 연령 제한을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이제 청소년들도 충분히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좀 담고 있는 그런 영화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보면은 그 입시 관련 얘기도 하셨는데 비키 출신의 감독이 예. 이번에 장편 영화를 들고 참석을 예. 합니다. 김재호 감독의 입시충.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중에 사실은 또 하나 되게 뿌듯한 성과라고 그렇죠. 자평을 할 수 예.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한 레디액션에 자기 작품 출품해서 수상도 했던 그런 감독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남고생들의 그 입시 지옥을 헤쳐나가는, 하지만 네네. 또 전혀 비관적이거나 또 그러지만 않아요. 굉장히 좀 액티브하기도 하고 좀 재미있기도 하고 한 그런 자기들의 그 입시를 뭐라 해야 되나 겪어내는, 통과해내는 이 모습을 굉장히 리얼하게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의미가 있고, 이번에 또 저희가 공감 토크문이라 해서 예. 아주 몇 편의 영화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면서 토크를 하는 게 있는데, 그 감독도 직접 와서,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도 오셔가지고 부산에 입시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는 좋은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성과들, 좋은 사례들이 계속해서 예. 나올 텐데요. 그래야 될 텐데요. 예. 자,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14개 축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또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텐데 이번 영화제에서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이 좋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또 저희 사무국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기획안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에 당선이 돼서 예. 이번에 저희는 이제 동계올림픽 또는 이제 스포츠 정신 이런 걸 소재로 한 영화 5편을 야외 극장에서 선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국가대표 2 같은 한국 영화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또 해외 영화지만 쿨러니 이런 거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또 보석 같은 작품들, 또 3편 더 포함해서 5편을 이제 저녁에 그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에서 많은 가족들과 네.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 마련했고요. 당연히 이거는 좀 2018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그러니까 성공을 좀 저희도 응원한다는 마음에서 이번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도 많이 부여가 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행사 준비 잘 하시고 또 성공적인 개최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